바닷속 깊은 곳, 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녀석들도 예외는 아니죠. 밀고 당기고 물고기를 얻기 위한 고군분투가 펼쳐집니다. 물개다, 눈물개. 오랜 세월 우리네 삶의 한 자락이었던 그것, 바로 낚시입니다. 낚싯대로 건져 올린 그 세월은 어떤 맛일지 오늘은요 그 낚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강태공들이 어디 계신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새벽 4시 거제 앞바다. 오늘 물때도 괜찮으니까 좀 고기가 좀 나오겠지? 고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들입니다. 아들과 함께 새벽 바다로 나선 이창욱 씨는 20년 차 전문 낚시인입니다. 들물 올라갈 때 저쪽으로 보고 때려가지고 물 정면에서 만든다, 정면에서. 이 자리는 늘 손맛 보는 자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 낚시하기 좋은 곳까지 낚시인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주곤 하는데요. 낚시인들 사이에선 소문난 고수라지요. 내려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황이 어떠니까 오늘은 뭐 가까이 놀이나 멀리 놀이나 뭐 이렇게 수심도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한 15m 앞에 공략해. 15m 앞에. 낚싯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좋아하는 낚시를 마음껏 즐기고 싶어서였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셈인데요. 낚시라는 게 그저 낚싯대만 던져놓으면 되는 신선 노름이 아니랍니다. 물때도 보고 조류 움직임도 보고 물 색깔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잡을 수 있고 좀 더 큰 놈을 잡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실질적으로 옮겨요, 실천에. 태어나고 자란 집 바로 앞이 바다였답니다. 바다가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였던 그는 처음부터 낚시가 마냥 좋았답니다. 아주 조그만할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낚시를 다녔죠. 매일 바다에 갔죠. 매일 바다에 갔고 대학 다닐 때 이제 남들은 자 미팅하고 뭐 소개팅하고 가는데 저는 낚시 다녔어요. 손끝에 전해오는 이 짜릿한 느낌, 이 손맛에 빠진 거겠죠. 이게 돌돔. 근데 조금은 사납게 생겼. 낚시인들 사이에선 황제돔으로 불리는 돌돔. 또 뭐가 걸려든 모양이네요. 뱅에돔이다. 이거가 귀꼬리 뱅에돔이다. 자, 이거는 긴꼬리 뱅에돔. 좀 굉장히 귀한 놈이죠. 귀한 고기인데 아쉽게도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요. 형아들 좀 데리고 와. 저거는 제가 원하는 기준치입니다. 원하는 크기나 종류가 아니면 살려보내는 게 그만의 원칙이랍니다. 잿방어입니다. 방어 중에서 이 잿방어가 제일 맛있어요. 대가보로도 제일 맛있고.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항상 낚시 나오면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바로 아버지는 저 앞에 있습니다. 요 바다에 있어요.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워낙 바다를 좋아했고 고기를 이제 낚는 것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묘도 쓰지 말고 이제 바다에 들여달라 유언을 남기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매일 밤마다 지금 낚시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게 낚시는 늘 그리운 아버지입니다.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갯바위의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늘 이분은 손맛 제대로 보셨겠는데요. 한 80 정도 됩니다. 물었을 때 어땠어요? 아, 힘 좋았습니다. 손맛을 원없이 봤습니다. 대물을 낚으려면 어복이 있어야 한다죠. 이번엔 오징어 잡이에 나섰습니다. 오징어 중에서도 전설로 손꼽히는 녀석이 하나 있다는데요. 아들도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오징어 사이즈가 좋은데 마리수가 좀 나오겠나? 이제 왔는데 그래 100마리 나오겠지? 너도 키로 넘는 거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용인이도. 그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참 낚시를 좋아했고 또 지 태어났을 때도 너무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같이 낚시도 같이 이렇게 오면 더 좋았는데 아쉽게도 너무 일찍 가버리셨어요. 그래 좀 그게 많이 아쉽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장난감 대신 낚싯대부터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무늬 오징어를 낳기 위해서는 이런 애기가 필요하죠. 이런 애기. 예, 한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짜 미끼죠. 새우. 예, 가짜 미끼. 아들에게 전수하는 오징어 낚시법. 가짜 미끼를 살아있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놀림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새우를 탁 덮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기술이 통했나요? 그렇지. 미끼를 물었나 봅니다. 지금 그렇지. 한 마리 따라온다. 바로 던지. 한 마리 따라와. 바로 던지 빨리. 오케이. 네, 이게 바로 무늬 오징어랍니다. 본래 이름은 흰 꼴뚜기. 그야말로 무늬만 오징어인 셈이죠. 씨알 좋습니다. 약 한 700g 되는 무늬 오징어입니다. 낚시로만 잡을 수 있는 귀한 녀석이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중에서 접한 오징어 그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맛이 좋고 그 다음에 약간 모양도 틀려요. 아빠는 한 마리 낚았는데 너는 못 낚았으면 어떡해? 난 모르겠지. 더 큰 걸 잡아야지. 더 큰 거? 에이, 아빠가 더 큰 거 잡을 건데. 아, 무늬 오징어. 방금 잡아가지고 이제 크기와 모양만 특별한 게 아니랍니다. 다른 오징어에 안 나는 특유의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쫄깃하면서도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게 일반 오징어와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맛이 또 낚시하는 재미겠지요. 최고입니다. 눈맛, 입맛, 손맛. 남편의 아들까지 낚시에 빼앗긴 아내에겐 잡아온 물고기들이 제일 큰 위안입니다. 형이 일한다고 욕받네. 그러니까 주말에 진짜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는데 낚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다, 뭐 2주에 한 번 간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각서를 갖다가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의미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낚시 고수들만 아는 이 요리법도 요긴한 정보라는데요. 오징어를 물이 아닌 소주에 삶으면 더 맛있답니다. 낚시꾼들은 이 오징어를 삶을 때 거의 이렇게가 다 삶아요. 소주가 비린내를 잡아주고 식감을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소주에 삶은 무늬 오징어를 먹기 좋게 자른 다음 맛을 내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먹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하면 먹이 나오죠. 요 먹이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양이 많은 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조금 보시지만 조금 먹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지금 엄청난 양이 나오죠. 고소한 단맛에 먹물 특유의 은은한 바다 향이 어우러진 1등 별미랍니다. 감성동으로 미역국 한번 끓여서 먹읍시다. 어머니 옛날에 나애 낳았다고. 출산을 앞둔 며느리를 위해 시아버지는 감성돔을 잡아오셨답니다. 어머니는 감성돔을 뼈째 큼직하게 썰어 미역국을 끓여주셨다는데요.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오래 두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답니다. 어머님이 딱 아기 낳고 나면은 다른 건 안 해주시는데 미역국 이걸 갖다가 딱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다른 미역국은 뭐 조개 미역국도 있고 다 먹어봤는데 감성돔 미역국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며느리 애 낳았을 때 손주 낳았을 때 저도 끓여주고. 그런데 이 미역국을 끓일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답니다. 그때 낚시가 4월 초쯤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해가 돌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저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 합동 작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출이 될 때부터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 그래가 애를 갖다 어떻게 살려가지고 낳았어. 조산을 해가 7개월 반 만에 낳았는데 애가 1.9kg. 그때는 매일 울었어요. 그 아기가 너무 어떻게 될까 봐서 어머니가 그 미역국을 갖다 끓여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신기하죠.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요. 맞아, 니는 모르지. 한동안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던 아들은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아버지 뒤를 이어 낚시인이 됐다죠. 그래도 무사히 이제 태어나줘서 제가 잘 커줬으니까 이제 뭐 그런 데서 조금 뭐 또 미안한 게 좀 덜해지고 또 이제 감사하고 막 그렇죠. 살아있으면 되지. 그냥 바다 보고 있으면 좋은 것처럼 그냥 좋아요. 그냥 낚시하면은. 그냥 좋지 그냥. 똥을 먹어버리면은 참돔에는 아예 안 먹습니다. 주용 씨도 낚시로 인연을 맺은 20년직이랍니다. 회 뜨는 솜씨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돔의 황제라 부르는 돌돔회. 입이 호사를 누립니다. 제왕. 맛있나? 저는 낚시 바늘로 딱 잡아올린다. 고기 육질 자체가 틀려.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건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혀에 감기는 찰진 고소함. 황제라는 별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답니다. 돔은 기름에 구워도 맛있답니다. 하지만 귀한 돔을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 건 쉽게 엄두내기 힘든 일이죠.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돔을 이렇게 구워줘가지고 이제 지인분들한테 대접을 하면 놀래요. 제사 때나 구경할 수 있는 고기 구워준다고. 구운 돔 위에 파를 채 썰어 듬뿍 올리고 뜨거운 기름을 위에 부어주면 파향이 배어들어 맛과 풍미가 더 깊어진다죠. 파닭이죠, 파닭. 애들 좋아하는 닭. 그걸 갖다가 이제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그걸 이제 제가 파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네 이래서 제가 그냥 해봤어요. 낚시인 안에 내공이 담긴 별미구이까지. 낚시 덕에 울고 웃으며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밥상에 올랐습니다. 맛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한 낚시가 한 절반은 차지했어요. 낚시가 없었으면 재미가 없었겠죠. 이 사람은 내가 낚시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갈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낚시를 갖다가 가라 한다고 뭐 자기 알아서 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것도 사는데 지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저
물고기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사람들은 왜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이고, 호수, 잔잔한 호수 위에 한 통의 그림이네요. 제가 너무 이거 한가라움을 깨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잡으신 게 몇 마리나 돼요? 한 마리도 없는데요? 망에 예, 고기가 없습니다. 허허, 예, 이런 고기가 공탕 하셨구만, 공탕. 네. 아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즐기는 거죠. 아, 그냥 그냥 오래간만에 즐기는 거.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며칠을 나와도 한 네. 마리 못 잡아도 유감 없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게 진정한 낚시꾼이죠. 낚시꾼은 진정한 낚시의 정신이죠. 네, 맞습니다. 이 물가에 나와서 낚싯대를 펼쳐놓고 이러고 있으면요. 내 마음 속에 그런 있던 앙금이 풀리는 거예요. 나빴던 그 감정을 네네. 이 물에다가 진짜 흘려보내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낚시는요,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저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을 낚는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얻기도 했을 겁니다. 과연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낚시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 예로부터 선조들에게 낚시는 자연을 벗삼아 자신을 추스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고단함을 씻어내는 위로이기도 했죠. 하지만 공공한 삶을 견뎌야 했던 백성들에게 낚시가 마냥 한가로운 풍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림 속에는 누구 하나 낚싯대를 허투루 잡고 있지 않은데요. 그중 익숙한 모양의 낚싯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의 끼니를 책임지던 이 낚싯대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사용하던 그야말로 국민 낚시였답니다. 두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얼레에 줄을 감은 이 낚싯대, 많이 보던 모습이죠. 강이나 계곡,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견지 낚시입니다. 미끼는 구더기, 요즘은 낚시용으로 양식한 구더기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쓰던 게 구더기밖에 없었어요. 다른 대체품이 없었고. 그렇죠. 전통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이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미끼를 끼운 줄을 물에 흘려보내며 낚시를 시작합니다. 이게 물살이 떠내게끔 이 반동을 주면서 점점 밑으로 떠내려 버리는 겁니다.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물고기를 유인해 잡는 게 견지 낚시라는데요. 미끼를 사이에 두고 물고기들과 한바탕 신경전을 벌입니다. 물살의 흐름을 살펴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는데요. 야, 왔구나. 미끼를 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답니다. 빠르게 줄을 풀어주었다 서서히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녀석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 잡는다는데요. 큰 고기는 30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답니다. 눈물개다, 눈물개.
한 50cm 넘겠는데? 조금만 담궈보세요. 이게 설탕을 탄다고 그래요. 이게 고기가 딱 크게 물면 이게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게 풀려나가요. 그 감성을 어떤 낚시도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맛보면은 다른 낚시를 못 다녀요 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과 계곡을 누비다 보니 계절마다 꽃과 단풍은 덤. 낚싯대보다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견지 낚시가 유일하다지요. 지금은 낚시가 하나의 취미생활이지만 이 견지 낚시가 옛날에는 이게 생활 자체예요. 앞에 냇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단백질 보급원이 되고, 그리고 이 견지 낚시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사소하고 이렇게 하지만 견지 낚시 자체가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 거지. 동네마다 누구나 즐기던 전통 낚시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 모임도 만들었다죠. 여럿이 함께 즐기기에도 견지 낚시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낚시 가는 날이 다가오면 소풍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렌답니다. 이 형님은 뭐 새벽 1시부터 일어나 계신데요. 아침 6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그 전날 잠을 설치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잡은 고기로 음식 해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눈이 빨갛다고 해서 눈불개라고 부르는 이 고기는 풀을 떠서 완자를 만듭니다. 살 속에 뼈가 없어서 이런 갈아가지고 동그랑땡으로 만들어 먹으면 참 좋아요. 살을 곱게 다진 다음 부추, 마늘, 고추를 다져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워낙 귀한 녀석이라 맛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군요. 이거 어디서 먹겠어요? 눈불개로 동그랑땡 만들어 먹는 거. 저희들이나 먹지. 눈불개 맛도 견지 낚시의 매력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인가 거기에 보면 그게 되게 폼나잖아요. 뭐 좋고 나쁜 낚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내 나라 내 낚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 낚시만 좋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견지 낚시라는 거를 좀 알고서 이렇게 하면은 저기가 되지 않겠나.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한꺼번에 모아 고추장을 풀어놓고 조림을 만들어 먹곤 했답니다. 조림용 냄비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죠. 옛날에 조림 많이 했지. 조림을 해가지고 그 냄비가 말이야 닦지 않고 맨날 조림만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두꺼워져. 비릿한 흙내가 매콤한 양념에 어우러지면 입맛 당기는 별미가 된답니다. 동호회 모임이 있을 때는 빠지지 않는 음식이 어죽이랍니다. 물고기들을 삶아 뼈째 갈아 넣고 고추장으로 얼큰하게 끓이는데요. 연례 행사할 때 항상 어죽 끓여 먹는데 이 양반이 전문 셰프잖아. 그러니까 눈 감고도 해야지. 어죽 만드는 방법이야 다 비슷하지만 이분들만의 맛내기 비법이 하나 있답니다. 아홉도 넣으시고. 자, 9개 넣어야지 9개. 예. 아홉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아욱을 듬뿍 넣어서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낸답니다.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요. 이 아욱이 우러나면은. 그래서 이 어죽 끓일 때는 항상 아욱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아욱향 가득 품은 어죽이 한솥 끓으면 강변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추억이 되어 뜨끈하게 속을 채웁니다.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은 이렇게 뭐 반가운 분들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얘기하고 진짜 물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익숙한 맛의 이 음식들처럼 견지 낚시도 오래 우리 곁에 남아 있겠지요. 그렇게 흐르는 물길 따라 시간을 낚으며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바다가 삶의 전부인 섬 사람들에게 낚시는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이었답니다. 마을 뒤편에 흔하게 자라는 대나무는 낚싯대 만드는 최고의 재료가 되어 주었다죠. 그래서 고기에 물면 이 낚시가 이렇게 해도 이거 안 꺾어져. 올해 나온 순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부러져 버려. 이게 강하면서도 이게 텐션이 좋아. 이렇게 고기가 물면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해가지고 잘 끊어지지 않는 줄을 골라서 대나무 끝에 묶습니다. 옛날에는 낚싯줄이 없어가지고 말총, 말꼬리, 말꼬리를 그거를 해가지고 낚시도 했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철사 밑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감아야 돼요. 낚싯줄에 바늘을 달면 끝. 간단하죠. 미끼도 따로 준비할 게 없답니다. 여기 미끼 있다, 이 미끼. 이렇게 나온다. 갯가에서 게를 잡아 미끼로 쓴답니다. 여기는 개드락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끼예요, 이게 미끼. 이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낚싯줄을 내리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파도에 부서지며 돌과 돌 사이 크고 작은 틈, 제주말로 고망이 생겼답니다. 구멍 낚시라니 그 구멍, 작은 구멍, 큰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이 돌과 돌 사이에 음신해 있다가 우리 미끼 들고 낚시하면 무는 거예요. 이 작은 구멍 안에서 뭔가 잡히긴 할까 했더니 바로 소식이 들어옵니다. 우와, 어린이 나가다. 고기를 잡으면 낚싯대를 머리 위로 휘휘 돌려준답니다. 돌려야 얘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이렇게 좀 힘이 빠져요. 그냥 바다닥에 가시 막 찌르고 이 고기가 가시 막 찌르고. 잡을 수 있는 어종들도 다양하다는데요. 우럭이요, 우럭. 예, 이거 원래는 이 구멍 낚시에 제일 잘 잡히는 거예요. 요즘 보기 힘든 귀한 녀석도 있고요. 베도라치요, 베도라치. 제주도 말로는 버드글라. 어랭이라 부르는 놀래기처럼 만만한 녀석도 있답니다. 이거 제가 어릴 적부터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어르신들 이게 반찬거리로 이게 바닷가에 와가지고 집에 밑반찬을 이런 낚시를 즐겨 했었죠. 이게. 하기는 저는 아버지 앞에 배웠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 있어 배웠겠죠. 고망 낚시는 바닷가 거친 돌밭을 품고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오랜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고망 낚시 주인공은 어랭이.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는 이걸로도 그 제사 때도 이걸로 썼어요. 그리고 이 고기가 옛날에 돈 넣으실 때 맛있어요 이게. 돈 넣으시나니 회도 이거 먹고 낚아다 그네. 조림도 하고. 다음에 조림 먹. 어랭이는 제주 사람들에게 자리도 못지않게 즐겨 먹는 대접받는 생선이랍니다. 여기 썰어. 썰어 그네 물 해놔보게. 이거 넣으면 막 고스름하고 막 좋나? 옛날엔 이거 새우리 나그네 먹었저게. 부추가 새우리 제주도
붕태개기가. 이름이 세 가지. 어랭이는 물회가 제격이라는데요. 부추를 잘게 썰어 넣고 고추장이 아닌 된장을 넣습니다. 제주에서는 고추가 워낙 귀했기 때문이라죠. 고추장 먹은 지가 몇 년 안 됐어. 우리 나가 19, 20에 나가 알아먹게. 척박한 제주 땅에서 그나마 허락된 농사가 콩. 된장은 제주 음식의 기본이랍니다. 물에도 생된장으로 만드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초피나무 잎이랍니다. 이거 없으면 물레 못 해 먹어. 네, 제주도에서는 쫄깃한 식감에 배지근하고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어랭이 된장 물회입니다. 풀까 풀게. 풀라 탁탁 풀. 생선 조림도 된장으로 만든답니다. 자박한 된장물에 어랭이를 넣고 바득하게 조리면 되는데요. 여기에 콩을 듬뿍 넣어준답니다. 잘한다. 비린내 많이 나니까 콩 안 넣으면 비린내 나 먹질 못해요. 이렇게 찢어서 이거 놓으면은 이 고기 비린내가 다 도망가. 비린내도 잡아주지만 부족한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답니다. 나 골뱅이 줄게요. 수들이 보말. 제주에선 고등을 보말이라고 부른답니다. 젖 담는 거는 생으로 담아야 그 맛이 용도가 다르니까 이거 부숴서 하는 거예요. 보말을 낚시 미끼로도 썼다죠. 아니 우린 해녀니까 두렁박 해가지고 쏟는 것도 짝살로 쏟지만은 그 대 아니에요. 줄로만 해갖고 요리 업대정 이거 많이 낚아놨어. 그 지금 해녀들 쓰는 그 태학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달려가지고 그 밑에다 바로 물 밑에다가 그때는 고기가 많았으니까 바로 물었대요. 거메기 잡아다가 생차 먹으면은 얼마나 조리. 에어도 싸나. 에어도 싸나. 물질도 안 입은 게 이어도 싸나 하고 정말로. 소문만 들어. 소문만 들어. 요것도 우리가 역죠. 물질을 해요. 소리도 잘 했지. 어이야 뒤야. 어야도 뒤야. 숨을 참아가며 물질을 하던 해녀들에게 낚싯줄은 질긴 생존의 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짭조름한 보말 젓갈 안에는 해녀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양 삼촌네 양 이가 해육 먹어서 빼도 좋공냐. 네, 경은. 그 고단한 시간들을 잘 견뎌왔기에 이제 웃으며 추억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말 맛있죠. 아 이거 시원하고 우리 손주들 앞에도 저 여름에는 한두 번씩 오라 그래. 예, 그 고기를 낚는 거를 그것도 공부다야. 아이고 궁금하고. 어레이가 뭐고 버들락이 뭐고 고막 낚시가 뭔지를 몰라. 그건 모르죠. 그쵸, 보존해야지.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거 하거든요. 고막 낚시 체험을 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안 낚시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강릉 사천항 조금 특별한 손님들을 태운 낚싯배가 바다로 나섰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바다는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때는 10분 간격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다 단단해졌다 합니다.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긴장한 표정의 이분들. 높은 파도에 배가 흔들리자 미리 챙겨온 멀미약을 꺼냅니다.
심할 때 먹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움직일 때 민폐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그 귀학교, 강원귀학교 이제 4기 학생입니다. 여기 다 학생들이신가요? 예. 오징어는 껍질하고 같이 끼워야 됩니다. 그냥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귀호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바닷일을 경험하고 배우는 귀호학교 실습교육이랍니다. 네, 요거는 준학어법으로요. 이 한 통에 바늘이 거의 2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뿌려서 거의 200m를 이제 준학을 놓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준학이랍니다. 줄이 길다는 것만 빼면 낚시와 다를 게 없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준학 역시 낚시의 일이잖아요. 바늘이 많이 달려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감각이 비슷해요. 준학을 올리는 감각이나 낚시로 고기를 잡는 감각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런 준학 작업을 많이 미리 어구를 바닷속에 내려놓았다가 천천히 줄을 당겨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물에 잘 걸리지 않는 붕장어가 준학으로 잡는 대표적인 어종이라는데요. 네, 매일 이렇게만 잡는다면 귀호할 만하겠죠. 이게 만약에 땡기다 안 되면은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손을 놓고 혹시라도 딸려가면 이 바늘이 있으니까 바늘에 끼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저께 알려드렸듯이 바늘을 잘... 하지만 뭐든 쉬운 게 없습니다. 낚시를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도 바닷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데요. 작은 실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한다는군요. 하나 배울 게 많네요. 저 뭐 잡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이걸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많이 좀 배우면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취미로 할 때는 그냥 경치나 보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막상 이제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와서 살아야 되고 어촌분들하고 이제 또 융화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너무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쇼. 현장 교육을 맡은 김세중 씨도 배가 항구에 도착해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교육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좀 파도가 좀 심했는데요. 네. 아주 교육생들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생들이 열심히 한다는 네. 거는 잘 귀담아 듣는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럼요. 네. 잘하네. 해보겠다고 도전해보는 네, 정신이. 도전 정신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선장님으로서 네. 선생 역할을 하시는 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김세중 씨는 4년 전 같은 꿈을 안고 이 마을에 정착한 귀호 선배랍니다. 귀호 학교가 없을 때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는데요. 그때 도움을 준 분이 이장님이었다죠. 저는 한 30년 이상 했죠. 했는데 우리 뭐 4년 된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친구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나보다 못하는데 조금 좀 이제 많이 베테랑급이 됐어요. 저도 이장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 아주 이장님 배 타고 혼도 많이 나고 하면서 양미리도 많이 따보고. 나름대로 욕쟁이 선장이라고 소문났죠. 욕쟁이 선장. 아이고야 뭐 장어 몇 마리 구우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오나. 조금만 가져오지. 황태불 하지 말고. 배선 호랑이 선생님이지만 마을에선 살갑게 챙겨주는 형님이랍니다. 집불 위에 장어를 올리고 소금 살살 뿌려 구우면 이장님표 장어 별미.
이 장어구이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짚불에다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짚을 이렇게 대강 털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 짚은 전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뭐 이거 먹고도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무해한 것 같아요. 타지 않게 속까지 잘 익히는 게 비법이라는데요. 이런 맛을 느껴보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바닷일 말고도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낚시를 좋아해갖고 혼자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갖고 실상 경험해 보니까 배울 거 정말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노하우라는 걸 무시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불맛 가득 품은 짚불 장어구이. 이 맛 때문에 기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지요. 이건 뭐나 장어 어죽을 끓이려고 그러나? 아니요, 장어국.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기여인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답니다. 이 장어국도 그중 하나라는데요. 장어를 삶아 살을 발라낸 다음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끓입니다. 된장을 큰 거 한 스푼 넣어. 여기에 채소를 듬뿍 넣고 방아잎과 산초로 알싸한 맛을 더한다는군요. 제가 고향이 저기 경남 진해예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거 지금 배웠는데. 이게 방아잎인데 넣어서 향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해서 외삼촌 따라 낚시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도 낚시를 배우게 된 계기가 저희 집에 이제 연애하면서 오면서 외삼촌이랑 낚시를 같이 하면서부터 처갓집에 네, 제가 낚시를 진해로 두다 배웠죠. 보니까 낚시가 시작됐죠. 그 처삼촌들하고 이제 땜바 타고 이제 조그만한 고기들 낚던 재미가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장어국처럼 낚시 매력에 빠진 세종씨는 바다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았답니다. 이장님, 제가 실력이 좋죠? 내가 이장님보다는 더 잘 까지. 우리 신랑이 더 잘 까네 이장님보다. 까는데 전문이야. 그걸 지편이니까 그러지. 지편이니까 그러지. 뭐 매달리고 와서 배우겠다고 뭐 무급으로 배 타겠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거치장스럽거든요. 작업하는데. 근데 본인이 좀 요령 있게 눈치껏 좀 하면은 욕도 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재까지 이장님한테 사사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배는 좀 넣어가지고 무게는 좀 나가는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참 뭐 계획적으로 심하게 일을 시키고 좀 뭐 말도 막 했죠. 뭐 심한 욕은 아니라도 뭐 말도 막 해봤죠. 욕도 했잖아요. 욕했지. 아이. 근데 해봤는데 그래도 그걸 적응을 하고 가지고 하고 내가 자존심 상한 소리도 막 했어요. 했는데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거 봐서는 되겠다 니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했는데 사실 이제 참 잘해요. 섭이라 부르는 홍합으로 시원하게 국물을 내고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장칼국수를 끓입니다. 바닷일에 익숙해지는 만큼 음식 맛도 알아가고 이웃들과 정도 쌓여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장님을 넘어서서 더 이제 고기도 더 잘 잡고, 그게 이장님도 저기 제자가 더 잘 되는 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나는 세주이가 올라오면 내 손에는 호박 쳐매놨나? 택도 없는 소리야. 지금 제가 장어는 솔직히 이장님보다 더 잘 잡아요. 며칠 전에 같이 이제 시합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이제 조금씩 장칼국수 맛을 아는 어엿한 어부로 살아갑니다. 낚시가 맺어준 이 특별한 인연들이 마을에도 힘이 되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해서 정말 우리 마을이 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밥을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국수를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도 이제 제가 이분들한테 배운 만큼 제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 요구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두 팔 벗고 나설 겁니다. 김 선장에게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날이랍니다. 지금 가는 데는 어떤 분을 만나야 돼요? 아, 예, 사천호라고요. 네. 예, 기어해가지고 이제 출항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배입니다. 하하. 네. 기어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 정착한 후배가 첫 출항을 하는 날. 이거는 다 먹고 그 설렘과 긴장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오늘 사천호가 처음 항해하는 날이라 감회가 크시겠어. 아니요, 전서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직장을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하면서 또 보람이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던 순간 배 안 구석구석 간절한 기운을 담습니다. 네. 아무 사고 없이 많은 고기를 잡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빕니다. 바다신이 모두 도와주셔서 아무 일 없이 태평하게 수확이 있으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는 저마다 낚싯대를 던져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치열한 생존이었고 누군가에겐 그리운 추억이고 따뜻한 위로였겠죠. 단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낚시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 제가 이 낚시 앞에 앉았습니다만 한 마리라도 낚을 수 있을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기다림의 시간.